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에 뭐 학교에 가면 반에서 이 절반 이상이 독감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할 만큼 독감 환자가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어요. 네, 올해 독감이 정말 심각합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 첫째가 독감 딱 네. 방송하는 딱 타이밍에 네. 독감이 심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다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네네. 지금 주위를 보면 독감이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도 정말 많고 아이고. 학교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응급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열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아이들 지금 검사하면 거의 대부분 독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네, 그리고 독감과 더불어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의 유행도 예년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럴 때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집에 노약자가 있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올 겨울 이런 호흡기 감염병뿐 아니라 네. 다양한 감염병들에 대해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올 겨울 대비해야 할 감염병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요즘 유행하는 독감을 포함해서요.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겨울철 감염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뉴스를 하고 있지만 뉴스에서도 이 독감 환자 늘고 있다는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올해 좀 유독 유행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데요. 네. 이게 독감이 A형 독감하고 B형 독감 두 가지로 나뉘고 보통은 A형 독감이 먼저 겨울에 유행을 하고 봄이 네. 되면 B형 독감이 유행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A형 독감 환자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외래 환자 1000명이 오면 그중에 50.7명은 독감으로 의심되는 그런 의사 환자들이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 더 늘어난 상황일 텐데 네네. 이렇게 독감이 의심되고 진단되는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예년에 비해서 지금 매우 빠른 수준입니다. 보통 A형 독감이 가장 유행하는 피크를 찍는 시기는 해가 넘어가는 연말 연초 이때쯤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 11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예년에 이제 12월 달에 환자 수가 피크를 향해 올라가는 그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에 대한 통계를 시작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를 통틀어서 네. 올해 11월이 가장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피크가 빨리 왔다가 빨리 그냥 유행이 끝나면 다행일 텐데 문제는 이런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날이 추워질수록 더 유행을 합니다. 아하, 네. 근데 아직 겨울 추위가 제대로 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행 속도가 빠르다면 이 올 겨울에 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유행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사실 가늠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유치원이나 학교 이렇게 그 단체 생활하는 곳, 영유아나 청소년 중심으로 유행이 되고 있어서 보호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가장 좋은 예방법은 아무래도 백신을 맞는 거겠죠. 맞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 그리고 보호자와 그리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분들 중에 아직도 예방 접종을 안 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꼭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올해 이번 시즌에 독감에 걸렸던 분이라도 아직 접종을 안 했다면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지금 독감에 한번 걸리셨다면 A형 독감이나 B형 독감 둘 중 하나에 걸리셨을 텐데 네. 독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한 종류의 독감이 걸렸더라도 다른 거에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독감에 걸리셨던 분이라도 네네. 독감을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아이들 백신 맞으면 열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접종해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안 맞는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백신 맞아서 열나고 아픈 거는 열나고 몸살기운 생기는 거 길어야 하루에서 이틀이거든요. 근데 독감에 걸리면 최소한 4, 5일은 아주 고생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중증 질환으로 폐렴 같은 중증
질환으로 진행할 아이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낫고 또 백신을 맞았을 때 독감에 대한 방어력이 한 80에서 90% 정도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아쉽게 100%가 아니다 보니까 아. 1-20% 정도의 사람들은 독감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회의론적인 효과가 분이 없다,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네, 독감에 걸리더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폐렴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진행할 확률이 50%로 줄어듭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더 빨리 회복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접종을 꼭 챙겨서 가족들 모두 함께 꼭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백신이 맞는다고 해서 바로 뭐 예방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기기까지 시일이 조금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이제 네. 독감 접종을 하고 나면 예방 효과가 생기는 데까지 보통 한 3에서 4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독감 접종을 했는데 접종 맞고 뭐 3일 있다가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독감 걸렸다. 그래서 독감 접종은 효과가 없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효과가 생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근데 또 문제는 올해 이미 유행이 시작됐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예방 접종을 하시고 일단 최대한 빨리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방 접종 말고도 주위에 독감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하게 예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타미플루를 예방적으로 복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독감 접종을 아직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 시기상으로 못하신 분들도 있고 독감 접종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아나필락시스 같은 부작용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아니면은 예방 접종을 했는데 아직 뭐 한 1-2주밖에 안 돼서 방어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분들인데 가족 내 혹은 같은 반에 네. 독감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독감에 걸리기 전에 병원에 방문해서 독감 치료제,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처방받아가지고 이 복용하는 게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네. 화학적 예방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만 1세만 넘으면 미리 독감 치료제를 복용하는 이 화학적 예방요법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 처방받으시면 좋겠지만 근데 예. 물론 이 방법은 먹는 약 같은 경우는 먹고 나면 하루 이틀이면 약효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임시 방편이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방 접종은 꼭 챙겨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뭐 복용하면 된다고 하니까 주사 안 맞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주사는 꼭 맞으셔야 되고 맞고 난 다음 이 그 효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 동안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예방 접종을 좀 그래서 맞고 나면 열이 나고 뭐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컨디션 좋을 때 맞아야 된다. 안 좋을 때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아이가 어떤 경우에 그러면 예방 접종 좀 미루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열이 조금 난다고 해서 예방 접종을 못 맞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예방 접종이라는 게 백신이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거기에 막 반응을 해가지고 방어력을 만들어내야 돼서 사실 컨디션이 좋을 때 접종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특히 독감 접종은 접종 후에 열이 나는 접종열이나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몸이 막 열이 나고 있고 힘든 상황인데 백신을 맞는다면 컨디션이 더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크게 아프지 않고 뭐 열이 심하게 나는 상태가 아니라면 접종은 가능하니까 네. 동네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료를 받으시고요. 그런데 최근에 병원에서 좀 큰 병으로 특히 뭐 감염이나 면역력 관련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이게 받은 치료가 접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치료를 담당하셨던 주치의 선생님과 접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독감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감기랑 독감이랑 뭐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 거야 하시거든요.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독감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독감의 가장 큰 특징은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고열입니다. 39도 이상의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잘 떨어지질 않고요. 그리고 이게 목이 되게 잘 부어요. 그래서 목이 아픈 인후통이 동반되는 게 독감의 주요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독감이 결국 이제 합병증으로 가는 게 폐렴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침가래 증상을 되게 잘 유발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침가래가 심하고 고열이 난다는 것도 독감으로 의심할 수 있고 또 특징적으로 구토를 많이 합니다. 구역 구토감이 많이 들어요. 네. 이번 독감 걸려셨던 분들 중에 아이고. 속 안 좋아서 식사를 잘 못했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독감 증상 중에 굉장히 큰 특징이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독감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감 말고도 또 겨울철 되면 유행하는 감염병들이 많잖아요. 어떤 질병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겨울철 유행하는 질환 대표적으로 수두가 있습니다. 수두. 네, 네. 수두는 보통 1년에 2번 유행을 하는데 예. 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유행을 합니다. 근데 수두는 이제 걸리게 되면 온몸에 물집이 막 잡히고 열도 나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되게 겁이 많이 나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파력이 되게 세기 때문에 이게 네. 접촉해서도 전파가 되지만 공기 전파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격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무서운 질환인데 네. 근데 이게 몸에 물집이 나면은 그러면은 이게 수두냐 아니냐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다른 물집 잡히는 질환들은 보통 물집이 한 번에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피부 병변을 보면 대부분 같은 모양의 물집들이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수두는 여기저기 되게 한 그 똑같은 곳에서도 몸통에 똑같이 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나는 애, 이미 나와서 터진 애 이런 게 막 섞여 있습니다. 아, 순차적으로. 네, 순차적으로 생기는 게 다 섞여 있어요. 혼재돼 예,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물집에 병변이 있다라고 하면 수두를 아하. 의심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수두 예방 접종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 4에서 6세에 시행하는 수두 예방 접종 꼭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수두는 한 번 걸리면 면역력이 생겨서 다시 안 걸립니다. 아. 그래서 이전에 걸렸던 분이 걸린 적이 있던 분이라면 네. 조금은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수족구병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수족구는 이제 손발, 입에 물집이 잡히면서 열도 나고 장염 증상도 생기는 바이러스 질환인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계절과 상관없이 유행을 환자분과 오.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수족구가 이제 주로 단체 생활하는 시설에서 전파가 쉽게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손을 꼭 비누로 씻고요. 네. 그리고 환자가 만진 물건은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예.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격리를 하면서 아이 돌보는 부모님들도 손 정말 잘 씻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옮아요. 네, 네. 그리고 아이가 지나간 자리, 특히 화장실은 열심히 소독하고 아. 청소해서 전파를 예방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염되는 이 수인성 전염병도 동절기에 조심해야 할 텐데 뭐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이런 거 있죠. 네,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게 주로 더운 여름에 많이 생긴다고도 알고 계실 텐데 네네네.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랑 로타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장염과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생굴 드시면서 예. 네, 크게 되었습니다. 네, 걸릴 수 있는 것도 유명하죠. 네. 이 두 바이러스는 치료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장염 증상이 생기면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물도 자주 먹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치료를 해야겠고요. 네. 또 이런 질환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장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요리를 하지 마시고 예. 이거는 이제 식당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화장실도 따로 사용하셔야 되고 네. 주위 사람들은 수시로 비누로 손을 닦으면서 전파를 예방해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알코올에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손 세정제로는 잘 안 닦이고요. 아하. 비누로 손을 닦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 청소할 때도 락스와 같은 소독약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아하. 근데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어른들은 되게 약하게 지나가고 아이들한테 심하게 오는데 네. 이제 국가 예방 접종으로 6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잘 접종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굴을 드실 때는 생굴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네. 혹시 가열조리용으로 적혀 있는 것은 생굴로 드시면 안 되니까 예. 꼭 잘 익혀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렇게 계절성 감염병 유행할 때 우리 아이 유치원에 그냥 보내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드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좀 최선의 예방법이 될까요? 안 보내고 싶어도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이 많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 많은 곳에 가거나 아이들이 등교나 등원할 때는 방역용 마스크 요즘은 잘 쓰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수시로 손 소독을 해야 되는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몸이 안 좋다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겠죠. 네. 자,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독감 포함해서요. 겨울철 우리 아이 건강 위협하는 감염병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낼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청취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원 리퍼블릭의 Counting Stars. 원 리퍼블릭의 Counting Stars 함께 듣고 왔고요. 그 사이에도 또 문자를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2373님, 6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열이 나고요. 구토까지 하면서 기침을 합니다. 이때 빨리 멈출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혹시 독감 진단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되게 대표적인 독감의 증상들이긴 해가지고요. 네. 독감이 맞다면 빨리 진단을 받아서 네. 최대한 빨리 치료제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독감의 경우는 바이러스 질환이지만 특별하게 치료제가 있는 질환이라서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독감이 아니고 다른 호흡기 질환이다라고 하면 사실 치료제는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면서 이제 그 증상을 좀 깔아앉히는 약을 잘 복용하고 필요하면 이제 호흡기 치료기 같은 거 사용하시면서 네. 기침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아이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기침을 심하게 할수록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침할 때 그래서 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런 것도 있으니까 기침을 좀 깔아앉히는 게 중요하겠고 네. 또 열나고 구토하면은 몸에 탈수가 오기 때문에 이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수액을 맞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0556님, 요즘 이 독감이랑 코로나 백신 접종 같이 하던데요. 예방 접종 한 번에 같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독감 접종이랑 코로나 백신 접종은 둘 다 이제 이게 생백신이 아니거든요. 이게 네. 예방 접종 백신은 크게 두 가지로 생백신, 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살아있는 거를 몸에 주사하는 거랑 네. 그게 아닌 뭐 사백신 이런 아니면 코로나 백신은 뭐 RNA 백신 이렇게 나누는데 예. 생백신만 아니면 그 동시 접종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돼서 네. 근데 생백신도 사실 같이 맞아도 되는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요. 네, 네. 근데 독감이랑 코로나 백신은 일단 같이 맞아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방 접종하러 가셔서 뭐 물어보시면 아마 뭐 다 말씀해 주실 텐데요. 네. 안 되면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6692님, 꼭 열이 나야 독감인가요? 6772님, 독감도 무증상으로 올 수 있나요? 비슷한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게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항상 열이 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네. 80%에서 많으면 90%까지 방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증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에 걸렸을 때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온몸에 막 퍼진다는 겁니다. 네. 온몸에 퍼지고 나면 그때서야 열이 나고 기침을 하게 되는 건데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더라도 몸에서 방어를 잘 한다면 네. 무증상이거나 열이 안 나고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도 독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몸에서 우리가 보통 독감이나 이런 전염병이 번질 때 네. 우리가 어디서 걸려오면 이게 마치 내 몸에 더러운 게 묻어서 내가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다 옮는다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런 독감 같은 경우는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우리 몸에서 잘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잘 안 번지고 증상도 없다. 그러면 전파력도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증상이 좀 심하고 강한 사람일수록 전파력도 함께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8590님, 비염이 있으면 혹시 감기나 독감에 더 잘 걸릴까요? 저희 막내가 비염이 있는데 유독 잘 걸리거든요. 하셨어요. 비염이 있다는 거는 코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있다. 그리고 코 점막이 약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감염균주가 들어올 때 더 쉽게 감염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감기가 걸리더라도 코 증상이 더 심각해지기가 쉽습니다. 안 그래도 코에 염증이 있는 상태니까요. 네. 그래서 독감도 뭐 더 잘 걸리냐 이거는 명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호흡기 감염병이 더 취약한 거는 맞습니다. 네. 2453님, 독감 두 종류에 다 걸렸다가 나았다면 다시 걸리지 않는 걸까요? 아까 뭐 A형, B형 따로 다 걸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면역에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질문 주셨네요. 일단 독감 두 종류 다 걸렸다고 해도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매년 유행하는 독감이 조금씩 바뀌어요. 똑같은 A형 독감이어도 네. 그 안에서 유전자가 조금씩 변이가 일어나고 매년 B형도 똑같이 매년 조금씩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년 새로운 독감이 돈다. 그래서 매년 예방접종 백신의 약도 조성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걸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면역에 좋은 음식은 사실 건강한 음식을 잘 먹으면 됩니다. 네. 특정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더 면역이 더 좋은 건 아니니까요. 건강한 식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373님, 6692님, 6772님, 2453님까지 커피와 베이글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또 당첨된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